나는 올해로 48살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사실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질 줄은 몰랐다. 10년 전만 해도 난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다. 남편도 그럭저럭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지켜보며 나는 매일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운명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지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하다. 나는 28살에 남편과 만나 30에 결혼했다. 둘 다 금전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좋았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책임감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산 간단한 분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오히려 달콤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고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기에 난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택을 했다. 남편은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다. 물론 남들처럼 갈등도 있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족했다. 10년이 훌쩍 흐르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던 무렵 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남편 월급에만 의존하기엔 부담이 컸고 나도 사회에 다시 발을 들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내 결혼 생활에는 큰 파도가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작지만 수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몇 달간 잔병 치레가 계속되었고 자꾸 체력이 떨어진다며 퇴근 후 집에 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듯 잠드는 일이 잦아졌다. 회사 업무가 바쁘다니 이해하려 애썼지만 점점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가벼운 감기라고 넘기기에는 감기가 너무 오래 갔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니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남편 본인도 병원 검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동네 내과 의사도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 같다며 피로 누적을 의심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한번 쓰러지자 사태가 달라졌다. 갑작스러운 구토와 현기증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다행히 동료들이 119를 불러줬고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은 며칠간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갖 불안으로 가득 찼다. 설마 큰 병일까? 그냥 위장병이나 수면 부족 정도로 끝나면 좋겠다고 빌었다. 그러나 의사는 희귀성 난치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더 깊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TV 뉴스나 잡지에서나 들었던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내게 들이닥칠 줄이야. 남편도 설마라고 되뇌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결국 병명은 확실해졌다. 아직 완치 방법이 없는 진행성 난치 질환이라는 처참한 진단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곁에서 난 하염없이 울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지? 라며 허탈해했다. 의사는 완치 방법은 없고 약물과 재활치료로 증상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 곧 죽는다는 식의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 남편의 몸 기능이 점점 약해지리라는 건 분명했다. 그 말에 남편도 나도 한동안 말을 잃었다. 결혼 20년,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우리가 노후를 함께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절망이 닥쳐오다니.
돌이켜보면 남편에게 미리 제대로 검사해보자고 강하게 권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일찍부터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결과가 왔을까 싶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다. 이제 우린 이 난치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야 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해야 했다. 회사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그나마 마지막 퇴직 절차도 제대로 못 마치는 처지가 됐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컸다. 고정 수입은 사실상 사라졌고 난 간병에 매달려야 했다. 아무리 중년이라지만 아직 자녀 학비도 다 못 마련했는데 남편이 일찍 일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다. 내게 주어진 일상은 남편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처음엔 집에서 돌보려 했지만 간병이 필요한 시간과 강도가 늘어나 병원을 오가거나 복지기관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남편은 하루하루 기운이 더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듯했고 머지않아 휠체어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주사를 맞고 재활치료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며 난 씁쓸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가족으로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남편은 처음엔 미안하다. 내가 당신 인생의 짐이 되어버렸다고 울부짖더니 점점 우울해져서 무기력에 빠졌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어떻게든 남편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병도 버틸 수 있다며 다독였지만 솔직히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정말 심각했고 하루하루 남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는 게 보이는데 어찌 희망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혼 2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건만 중년의 시점에 이런 커다란 시련을 맞닥뜨리니 내 인생이 기구하게 느껴졌다. 젊었을 때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 후엔 육아와 경제 문제에 치여 붓을 놓았다. 나중에 아이 크면 다시 그림을 잡을 수 있겠지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남편과 소소한 여행도 하고 싶었다. 중년 이후에는 우리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려나라고 막연히 꿈꾸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남편의 병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심지어 경제 사정도 불안정했다. 이 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재활 비용은 생각보다 컸다. 아이가 곧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니 결혼 준비 자금 등을 조금씩 모아놓았다 해도 이걸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다.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니? 요즘 남편은 벌써 퇴직했을 텐데 여행은 다니고 있나라고 물을 때마다 차마 불치병 이야기를 못 꺼내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쉬고 있다 정도로만 얼버무렸다. 때로는 우린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분노가 치밀어 밤중에 몰래 울기도 했다. 남편이 번번이 내가 짐이 된다며 자포자기할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간병은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엄청나니 나도 짜증이 올라와 때론 남편에게 화를 냈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은 죽고 싶다느니 짐이라느니 말만 해. 우리 둘 다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소리친 뒤에야 정신을 차려보면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도 자책감에 짓눌렸다. 이게 우리 부부가 20년을 함께 살아온 모습인가 싶어서 서글펐다. 그래도 한없이 절망만 할 순 없었다. 의사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간병인인 당신도 정신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간병하다가 번아웃에 빠지면 환자도 위험해진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래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동네 문화센터 수업을 등록해 주 2회 수채화 교실에 나갔다.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그림을 배우러 나간다니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수업을 들어보고 집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병이나 간병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남편은 처음엔 당신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런 여유는 괜찮아? 라며 미안해했지만 점차 그래. 당신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지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재활치료 중에 내가 스케치북을 가지고 함께 가면 남편이 운동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스케치하곤 했다. 흐릿한 형체지만 그것을 묘사하면서 난 우리가 이렇게나마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는 그런 내 선택에 적극 찬성했다. 엄마가 좀 행복해 보여. 전에는 매일 지쳐 보이기만 했는데 그림 때문에 다시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나는 울컥했다. 그래, 나도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다. 오직 남편만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던지면 정작 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불치병이라는 녀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호흡 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한 번은 한밤중에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남편이 몸부림치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주사와 산소 호흡기로 겨우 안정을 찾았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남편도 그런 고비마다 의욕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진다. 나는 그냥 가족들을 괴롭히는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가라앉는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애써 큰 소리로 아직 당신은 우리 아이의 아빠고 내 남편이야. 당신이 없으면 우린 어쩌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라고 다그친다. 내 마음도 사실 무섭고 흔들리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 남편이 가라앉으면 나라도 붙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한꺼번에 무너질 테니까. 사실 불치병이잖아. 의사들 말에 따르면 완치는 기대하기 힘들고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약물과 재활치료밖에 답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꾸준히 치료받으면 수년 이상 버틸 순 있대. 그런데 수년이라 해도 병세가 악화하면 몸이 마비될 수도 있고 호흡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설명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절망도 든다. 그래도 매일 남편이 밥을 조금이라도 먹고 재활치료실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희미하게라도 희망이 솟는다. 결혼 20년 예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더 악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끈과 그동안 쌓아온 정 때문이다. 남편과 나 그리고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가 함께하는 날들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가끔은 남편이 내 그림을 들여다보며 당신 예전에 그림 그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당신 취미 생활을 별로 관심 두지 않았지. 미안하네라는 말도 한다. 왜인지 그 말이 참 슬프고도 고맙다. 병을 앓고 나서야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꺼내놓게 되다니. 참 인생이란 묘하다. 아이도 이제 곧 사회에 나가니까 아빠 치료비나 가족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든든하다. 내가 잘 버티다 보면 아이도 곧 독립해서 자라날 거고 남편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다시 붙잡는다. 아직 매일 힘겹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가 그림으로 번 돈은 거의 없고 남편 치료비는 계속 들어간다. 간혹 지인들이 요양원 같은 데 맡기면 어떨까라고 조언하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집에 머무르는 것이고 나도 같은 공간에서 돌보고 싶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가끔 남편이 환하게 웃어줄 때면 아직 우리 관계가 살아있구나 싶어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어쩌면 1년일 수도 있고 5년 혹은 10년일 수도 있겠지. 불치병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남편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그리고 내가 그 후 혼자 남아 어떻게 살아갈지 솔직히 무섭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걱정할 겨를조차 없다. 당장 오늘 남편 식사를 챙기고 약을 관리하고 내가 숨 돌릴 틈을 찾아야 한다. 가끔 스케치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이젠 내가 그림 그려서 뭐 하겠어라는 자조가 섞인다. 그래도 멈추고 싶진 않다. 아마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삶의 끈인 것 같다. 남편도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식도 그런 나를 응원해준다. 이게 우리 가족이 만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부둥켜 안으며 한 발씩 나아가는 시기다. 나는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내일도 버텨보자.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답한다. 불치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남편을 옥죄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가족이다. 결혼 20년을 넘어 몇 년이든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고 싶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날 때가 많다. 하지만 되돌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하루하루 제대로 마주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오히려 남편과 내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말을 더 자주 하게 된 것도 이병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참 모순적인 위안이지만 그게 지금 내 삶의 사실이다.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남편이 갑자기 위급해질 수도 있고 점점 거동이 어려워져 나도 몸이 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나도 살아있고 남편도 살아있다. 아직 아이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불치병 때문에 우리 삶을 포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결국 내 결론은 이것이다. 우린 그냥 지금을 살아내자. 병이 완치되지 않는 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하고 함께 웃고 가끔 울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인다. 결혼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고 아직 남은 날들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다.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나지만 그래도 남편의 손을 잡고 버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어쩌면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늘도 스케치북을 펼쳐든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천천히 그려본다. 색깔은 최대한 밝게 쓰고 싶다. 회색과 검정색 대신 빛이 들어오는 파스텔 계열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불치병을 앓는 사람의 그림이 맞아? 하겠지만 그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버틸 것이라는 다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낭만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남편과 함께 그 낭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게 내 인생이고 우리 가족이 만들어가야 할 내일이니까.